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 사는 병 당뇨로 책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은이는 이영만 경향신문사 논설위원이셨고요. 왜 이런 책을 썼냐면 1978년 수습기자로 입사를 했고 기자 생활을 30년째 사회부, 체육부 뭐 이런 일선 기자로 되게 거치면서 기획 취재부장 그리고 체육부장 그리고 부국장, 출판국장, 뭐 여러 가지 편집국장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당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 투병기를 쓰게 될 줄은 전혀 자기가 몰랐었고 9년 동안 이 병을 방치했다가 관리를 하면서 몸소 깨달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당뇨 때문에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어떤 유혹적인 야식도 멀리 해야 되고 당뇨라는 병의 특성상 완전한 극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고군분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한대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치는 것이고, 그러려면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어, 이 작가는 본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당뇨 환자들의 성공기라거나 실패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취재해서 여러 가지를 좀 넣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소변을 보면서 자기에게 감춰진 이 병이라거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된대요. 소변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소변을 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항상 변이나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뭐 이상 증후군이 발견이 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변의 색깔, 그리고 소변의 그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변의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저도 사실은 이 건강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것이 곧 처방이 돼 있고, 육식을 좋아했다면 채식을 주로 하고, 앉아서 사모만 했다면 서 있는 시간이나 운동 시간을 늘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심하게 폈다면 그것도 가급적 줄이고 아침 식사를 걸러왔다면 아침밥을 챙겨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처음에는 몸이 놀라서 적응하기 어렵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곧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러면 병의 절반은 사라지고 문제는 그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이 기자 생활을 하고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병을 되게 많이 키웠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병이 이제 당뇨가 어떻게 이 작가가 알게 됐었냐면 자꾸 어느 날 오줌이 자주 마려웠대요. 이상하다.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자주 소변 다니러 가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실을 열댓 번은 다닌 것 같아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러나? 뭐 우리가 날이 좀 추워지면 우리가 그 땀 같은 걸 덜 흘리니까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2시간째라고 해도 1시간 한 번 이상은 화장실을 다니게 되면서 좀 이제 뭔가 이상 증후군을 발견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 이제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이런 거를 생각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청량음료가 자꾸 입에 쩍쩍 달라붙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자주 가면서 그리고 왜 이런 청량음료라거나 이런 음식들이 자꾸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살이 빠졌대요. 남자가 53kg면 엄청 살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당뇨를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는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당뇨를 의심해봐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주변에서 저도 들었었거든요. 이러면서 당뇨를 이제 의심하게 됐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잘 아는
후배에 이끌려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뇨 수치를 재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당뇨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병원에 가서 당뇨 수치를 재는데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놀라워서 묻는 거죠. 아침을 먹지 않은 거 맞죠? 그랬더니 10년 동안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의 얼굴 쓰기 바뀌면서 입원까지 해야 된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수치가 어느 정도길래 이러냐 그랬더니 이미 290이라고 여기 보면 지금 당뇨 관리해야 되는 게 200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죠. 여기 공복인데도 불구하고 290이었으니까. 그리고 정상인이라면 아무리 높아도 140을 넘지 않는데, 빨리 정식으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게 된 거는 뭐였냐면, 이제 걷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관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걸으면서 이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해질녘 고즈넉함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보게 되고, 그야말로 걸으면서 무상무념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걸으면서 고민도 막 실타래처럼 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걷기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이제 일기를 쓰게 됩니다. 2월 1일 날 일기 쓰고 땅밑이 축축하다. 뭐 3월 3일에 남녘에 불어오는 춘풍이다. 막 이러면서 저 근데 여기 일기 하나가 좀 되게 와닿아서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제 여기. 네. 빛이 나는 색초. 피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지는 진달래. 하루살이가 잠자리에게 말을 걸었다. 한잔하자고 했더니 내일 보자고 했다. 하루살이는 비웃었다. 자식 내일이 어딨어. 잠자리가 참새를 만났다. 놀자고 했더니 내년에 보자고 했다. 잠자리가 코웃음을 쳤다. 멍청한 놈 내년이 어딨어. 차원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다. 1000년을 산다면 인생 70, 되게 고래희엔 인간의 욕심이 많은 삶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네. 요 일기가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천년 만에 살 것처럼 사실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네, 다시 한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걷기를 관리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 관리한 거는 이제 담배를 끊게 됐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이 담배를 좀 많이 피죠. 네. 틈나는 대로 걷기를 하면서 담배를 이제 끊기 시작했는데, 담배를 처음 피운 것은 1971년 10월에 탑골공원에서 고등학교 때 담배를 처음 피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남자들은 담배를 되게 많이 피는데, 담배라는 것은 참 희한하다. 그 한 개 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일어나자마자 피우는 기상담배는 잠을 깨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 피우는 이 취침담배는 잠을 들게 하고,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담배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에 2갑 이상을 피워댔대요. 그리고 기자들이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원고를 쓴답시고 더 많이 피워댔대요. 아침 6시에 출근했대. 그리고 회사에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저녁엔 술자리 그리고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이런 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간이 무려 20시간 정도가 되면서 담배를 많이 피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피워댔는데도 특별히 칼칼하다거나 목이 칼칼하다거나 담배 맛이 없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 후에 분가했을 때 집안 곳곳에 어느 정도 담배를 막 놨냐면 담배와 재떨이를 어, 피우고 싶을 때마다 찾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안방 창가에 갖다 놓고 마루에다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놓고 이렇게 시간도 절약하면서 혹시 담배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은 취지에 무려 30년 동안 하루에 2갑 이상 피웠대요. 의사들의 말대로라면 폐가 심하게 망가졌어야 될 정도라고 하는데 건강진단을 해보면 폐는 너무나 새 것처럼 말짱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배는 계속 폈을 거고 이러면서 이제 담배 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니까 건강상의 이유 말고도 좋은 점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일단 주변이 깨끗했고, 담배를 피우면 제가 여기저기 떨어질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같이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되게 그런 것들이 흉이 됐었겠다. 그리고 입냄새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집의 방도 깨끗해지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뭐 이러면서
담배를 필 때면 사람들은 그 방에서 그 시시콜콜하게 그 노인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막 이러면서, 담배가 이제 끊게 되고, 한 달이 되고, 이제 담배를 끊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날 이제 담배를 끊고 난 이후에 담배는 지금까지 피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뇨는. 그런데 제 주변에 그분은 보니까 술은 끊은 것 같은데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합병증은 없었다고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었는데요. 네,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가시오가피입니다. 근데 가시오가피가, 이제 이거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주변에서 가시오가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시오가피가 저희 와닿지 않아서 저 시댁을 가는데 시골에 마루에 이게 엄청 많아요. 저희 아버님 이거 해가지고 그냥 용돈벌이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집에 가보면 이 가시오가피가 그 작도를 잘라가지고 묶여서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한두 개씩 담아주셨는데 저는 별로 시답지 않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다음부터 이 가시오가피 가져와가지고 그냥 물 끓여 먹어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시오가피가 이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의사 중에는 우리가 심의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사, 그죠?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의사들이 좀 심의가 아니죠. 말을 툭툭 내뱉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혼내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 작가조차도 혼내는 의사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별로 안 가게 되고 나름대로 조금씩 관리가 이제 소홀해지게 되면서 근 5년간에 숨어있던 당뇨가 이제 정체를 드디어 이제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가피의 이런 중요성이 우리가 어디에서 좀 많이 나오냐면 저 되게 놀랐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어, 한의학 책,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한 줌의 오가피는 한 마차의 금옥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 그리고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한다. 네, 맞았어요. 늙음을 견디게 한대.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진 곳에서 발견하고, 비탈진 곳에 좀 많이 얘가 자라나 봐요. 자, 가시오가피가 이 옛날에 우리가 우주비행사였었던 가가린이 가시오가피 달인 물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그 러시아에 있었던 이 모스크바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시오가피 엑기스를 마시게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가시오가피의 효능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시오가피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연구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효능은 당뇨 환자, 그리고 저혈압, 고혈압 환자, 그리고 결핵 환자, 기가 허한 사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간이 좋지 않은 사람, 면역기관 이런 활성화에 감염 증세가 있는 거에 치유가 되고요.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피로가 누적된 사람. 피로가 누적된 사람에 제가 좀 요즘 신경 쓰이네요. 자, 그래서 되게 많이, 그리고 치악산 주변에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가시오커피를 재배하는 농가가 무려 100가구 이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100가구라고 하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시골에 저희 시골집이 1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0가구가 엄청나게 큰 가구 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석대가 와닿았어요. 또 전라도에 우석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석대에서는 가시오가피에 대한 이런 간암으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을 발견해서 아직도 정밀 연구 중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가시오가피의 좋은 점에 대해서 또 오늘 저도 새로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5년 동안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이 당뇨가 조금 이제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잠자다가 저도 요즘에 사실은 저만 느끼는 건데, 왜 자다가 예전에는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갔는데 왜 요즘 화장실을 가지? 이 생각이 들고 있는 게 한 달이에요, 지금. 근 한 달 동안. 밤에 화장실 안 갔었는데 요즘에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지? 약간 요 생각이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줌에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이 오줌이에요. 어쨌든, 잠을 설치게, 밤에 오줌을 싸러 가니까 잠을 설치게 되고, 어, 그러면 이제 밤에 오줌 안 싸려고 취침 전에 오줌을 쌌대요. 그런데도 뭔가가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 어, 한밤중에 서너 번은 잠을 깼다. 갑자기 난데, 이거. 어. 그래서 일부러 잠이 깨면 잠을 깨지 않으려고 막 뒤척거리고 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시원하지 않는 느낌. 이 느낌이 있대요. 나도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뭐지? 그리고 언제뭔가부터는 참는 힘이 떨어졌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데 항상 찔끔찔끔이었다. 그리고 뭔가 잔뇨가 남았다. 그리고 뭔가가 찝찝함이 남았다. 뭔가 찝찝한 때도 있던데. 약간 저도 조금 뭔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오줌을 이렇게 턴다고 하잖아요. 오줌을 타편이 그러니까 털어도 한두 방울이 남아서 그게 구두에 떨어지거나 옷에 남았었대요. 그래서 먼지처럼 묻어서 지저분해 보이고 바지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구두 닦는 아저씨가 왜 이렇게 구두에 먼지가 많이 묻었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이 작가가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가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피지선 이 비대로 모근의 활동이 저해가 되면서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들이 이 모근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발이 좀 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런 당뇨 증상들이 좀 많이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되게 조금 격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또 실제로 야구 감독이 당뇨에 걸렸던 사례 뭐 이런 것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뇨에 이제 좋은 운동이 아까 격하게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당뇨는 여기 이제 격하게 좀 운동을 했었던 야구나 골프 뭐 이런 것도 격한 운동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리. 제가 진짜 시골에서 맨날 보리밥 먹었고 짜증났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했구나. 이제 반성을 좀 했어요. 그냥 입이 까끌까끌하고 싫었어요. 그리고 흰쌀밥이 목에 살살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항상 소풍 갈 때는 쌀밥을 가져갔고, 집에서는 보리밥 먹고, 제가 중학교 때 꽁보리밥 싸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도시락을 안 먹은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라는 걸, 참.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리가 또 되게, 보리밥은 당뇨의 특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당뇨가 좀 심해져가지고, 이 책이 당뇨의 투병기잖아요? 당뇨가 좀 심해져가지고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당뇨에 심해져서 인슐린 주사를 이제 드디어 맞게 됩니다. 어느 날 다리가 저릿저릿하게 아프고, 구두를 신고 500m도 걷기가 힘들었대요. 새벽 화장실 출입이 더욱 빈번해졌고, 머리카락은 힘없이 계속 쉼없이 빠졌었고, 모발 관리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재보는 당뇨 그 수치가 무려 300을 넘고, 자, 이러면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입원을 하라고 했었는데 입원을 안 하고 싶다. 그랬더니 잠깐 입원을 안 할 거면 운동을 빡세게 하고 식사 관리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라 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매일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생활 환경을 이제 이 작가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운동장을 하루에 이제 10바퀴씩 돌고 무려 1시간 동안 운동장을 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꾼 거는 뭐였냐면 아침밥을 네.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저녁밥 말고 아침밥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침은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먹긴 하지만 저녁은 센터에서 뭔가 거하게 먹죠. 어, 이제는 센터에서는 좀 줄이고 아침을 좀 먹어야겠다. 네, 조금 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밥은 그날의 원동력인 동시에 우리 몸에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적든 많든 아침밥은 꼭 먹는 것이 여러모로 이 좋을 듯 싶다. 병원에 안 갔어도 위에 통증이 없어졌고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오줌에서 심하게 나던 악취라거나, 그리고 오줌에서 이제 당뇨가 걸리면 이 암모니아 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냄새들이 좀 없어지고, 이 오줌에서 세제를 풀어놓은 듯한 그 거품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오줌발에서 거품이 많아졌고, 개미들이 막 달라붙었거든요. 그러면서 당뇨를 알아챘는데, 여기에서도 보통 사람들과 이제 오줌이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이요법이라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서 좋아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초를 이용해서 머리를 좀 감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리는 모르지만 비누보다 이 모발에 좋다는 댕기머리 샴푸라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식초로 머리를 감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꿔 나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당뇨 관리를 하면서 식단이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아니 월요일은 불에 구운 김으로 현미밥을 싸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마다 식단이 달라졌대요. 화요일 현미 비빔밥 콩나물 시금치. 수요일 현미밥에 미역국 뭐 이런 거. 그리고 목요일 된장국에 현미밥 뭐 이런 식으로 식단을 먹는 것들을 바꿨고요. 금요일 현미밥에 김과 된장찌개. 토요일 갈치도 굽고 찌개도 끓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도토리묵 뭐 이렇게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 그 밤참으로 홍합도 먹고 그리고 일요일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식사를 간단하게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생활 습관들을 이제 바꿔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뇨 관리의 3대 철학은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으로 소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참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 일단은 좀 적게 먹어야 되는 게 당뇨에 예방하는 측면으로 좋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식생활 그 습관 중에서 한 숟가락 덜 먹기 운동 같은 거를 했었다라고요. 사실은 건강 때문에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한 숟갈씩 덜 먹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먹으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제가 싫기 때문에 불편하기 직전에 사실은 한 숟갈이 남아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좀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자, 음식이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식이찬요라고 하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식이 으뜸이고 약이 다음이다. 절제하면 그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되게 요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자, 당뇨 음식에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쭉 짚어볼게요. 이제 정리합니다. 쭉 당뇨의 관계는 쭉 들으셨을 거고, 자, 당뇨에 좋다는 것, 쑥, 시금치, 제철나물, 된장, 두부, 김치, 해산물, 뭐 요런 여러 가지죠. 저도 봄에 쑥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 봉사할 때는 항상 제가 일부러 쑥국을 끓이고, 그리고 이제 시금치, 그래서 제철 나물, 뭐 예를 들면 달래, 냉이국, 뭐 이런 거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철 음식이 되게 몸에 좋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정리할게요. 당뇨에 좋은 식품 10가지. 네, 여러분 기억합시다. 1번 콩이요, 콩. 자, 콩은 우리가 두부로도 먹고요. 콩고물, 콩가루.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참 그래서 좋은가 봐요. 쑥떡을 콩고물에 묻혀서 먹는 게 저희 그 시골 간식이었고, 두 번째는 밥을, 아까 그 보리밥을 콩고물에 비벼서 먹었거든요. 아, 나 진짜, 아무튼,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늘 식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콩국, 여름에는요, 매일 콩국을 먹었던 것 같아요. 콩을 끓여서 갈아가지고 맨날 콩이 넘치고 막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름에는 항상 콩국을 끓였어야 됐다라는 거. 그리고 볶은 검은 콩. 최근에 만난 어떤 4살이 건강에 좋은 서리태 막 이러면서 이 콩을 먹고 있는 모습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고버섯이라고 합니다. 표고버섯. 저희 그 아들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토피에 그 표고버섯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된장찌개에 표고버섯을 되게 많이 넣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표고버섯을 좀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첩국. 제첩국. 아, 진짜 시골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름방학 한 3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 섬진강에 가서 이 다슬기를 잡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름에는 콩국과 다슬기국이 저의 주식이었죠. 아무튼.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두릅. 네, 두릅. 두릅도 제가 엄청 좋아하죠. 먹기 싫은데 아무튼 시골에서 엄청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릅을 또 많이 먹죠. 두릅에는 이 뭐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인삼의 그 중요한 성분으로 인삼이나 오가피 등의 이런 약재에 이런 여러 가지도 두릅나무과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두릅뿐만이 아니라 인삼, 오가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좋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꽁치. 제가 꽁치는 잘 안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내륙 지방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생선과 조금 거리가 먼데 오메가3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도토리묵. 네, 도토리. 아, 이거 진짜 먹기 싫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항상 도토리를 따서 도토리 묵을 해주셔요. 엄청 씁쓸하고요. 도토리 따는 거는 좋은데 도토리 죽은 먹기 싫은데 도토리 그 묵. 근데 요즘에 조금 갑자기 또 먹고 싶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된장국. 네, 된장국. 된장국이 몸에 좋고요. 자, 여덟 번째 비빔밥. 제가 또 전라도 전주 출신이잖아요. 전주 비빔밥. 네, 먹기 싫어도 아무튼 비빔밥 많이 먹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현미밥.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쌈밥.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초 강국에는 들깻잎이 기가 차오르는 것을 고친다라고 나와 있대요. 깻잎이 들깻잎입니다. 깻잎. 그래서 저 깻잎으로 뭔가 쌈 싸먹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쑥갓도 좋다라고 합니다. 쑥갓. 그러니까 우리가 쌈밥을 먹을 때 쑥갓이라거나 오가피잎, 그래서 쌈이 여러 가지 섞인 걸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참 좋겠죠. 네, 오늘 오래 사는 병 당뇨. 병은 오래 살아야겠죠. 네. 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녹화를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멈추기. 기록 좀.